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접경 지역 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노야산 훈련장과 가담리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많은 양주 백서읍과 광정면 주민들도 집회를 열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 백서읍과 광정면 주민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격 등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주에 있는 군사시설은 사격장 10곳과 군용비행장 2곳. 이들은 주민들이 전차와 포탄 굉음과 군용 항공기 이착륙 소음, 오발탄의 공포 속에서 반세기 가까이 희생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붕괴되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격장과 꽤 거리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대포 소리는 엄청 크게 들립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무서워하지만 그 소리와 모습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민들은 또 20여 년 전 미군 장갑차 사고와 이후 반복된 오발탄 사고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노야산 훈련장을 이전하고 중첩 규제를 완화하는 등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이 말하는 실수와 착오는 주민들에게는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군사훈련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더 이상 누군가가 희생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매일이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다는 주민들. 이들은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와 육군본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올해 양주에서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효순 미선양을 기억하는 23번째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8일 오전 내린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이날 오전 5시 15분쯤부터 전 구간 운행을 멈췄는데요. 열차를 감지하는 선로 신호에 눈이 쌓이면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의정부 경전철은 이후 제설 작업을 거쳐 오전 7시 25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연천구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운행 지역을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에 이어 대광리역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똑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해 도심리 일부 지역의 주민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똑버스 마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천군 똑버스의 일평균 탑승객 수는 약 32명, 평균 대기 시간은 10분으로 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외선 열차 안에서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로맨틱 버스킹 열차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주시는 전국에서 모집된 커플 15쌍과 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고양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열차가 이동하는 동안 김시도, 노슬, 류현산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고속도로 로망스 등 다양한 명곡을 불렀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교외선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300여 개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염소 등 18,000여 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4일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강화해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소는 공수의사, 염소는 양주 축협과 포획단이 직접 접종을 진행하며 돼지는 기존 접종 일정에 맞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돌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1인 시위에는 약 50명의 지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우리 의정부는 우리 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나라의 이 어려움과 이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기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데 함께 신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 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천만 원 전부를 회복했습니다. LH는 지난해 9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해 현재까지 피해 주택 244가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LH는 또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임대주택 1,145가구와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습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도 지원합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신청은 피해자 결정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 지원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총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35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핵심 사업인 경제생활 지원에는 395억 원을 들여 위기 상황 가구 생계 의료 지원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 홀몸 노인 방문 건강관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39만 5,2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124만 2,168가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24만 7천 명이었던 1인 가구는 2018년 25만 2천 명, 2019년 26만 6천 명, 2020년 28만 3천 명, 2021년 30만 명, 2022년 31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2022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지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8일 도내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다음 달 말까지 산후조리원 147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경기도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집단 발생 현황은 2023년 5건 62명, 2024년 4건 30명, 올해 3월 현재 4건 25명입니다. RSV 감염증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나 신생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으며 다음 달까지 산후조리원 147개 곳에 대해 종사자, 산모, 보호자의 감염 예방수칙 교육 여부, 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 여부 등 감염병 안전사고 등 시설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까지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과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 행위 등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천의 광역버스 운행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15일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179대였던 운행대수가 현재 244대로 늘어나 운행률이 53%에서 70.3%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8분 단축됐고 일일 평균 이용객 수도 48,042명에서 58,477명으로 21.7% 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 서울 광역버스는 열악한 처우 탓에 충분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면허 대수의 60%에도 못 미치는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시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10개 운수업체에 총 272억 원을 들여 재정 지원할 계획이며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승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M버스 3개 노선도 추가로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